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 MVP 남웅찬입니다. 본 세미나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서 MS 프로젝트 도입을 검토하시는 기업 관계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그 첫 번째 주제로서 MS 프로젝트의 주요 기능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세미나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 메일 주소 nam@pmoffice.co.kr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강사의 소개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파워포인트 자료의 다운로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사이트 카페.naver.com/pmoffice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MS 프로젝트는 조직의 업무들 중에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조직의 모든 업무는 프로젝트이냐 오퍼레이션이냐, 오퍼레이션은 이제 운영 또는 일반 업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냐 오퍼레이션이냐 둘 중에 하나로 구분을 짓게 됩니다. 아무래도 프로젝트 관리를 가장 전문적으로 수행하시는 분야는 건설이라든가 방위사업, 조선 쪽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사업 분야 이외에도 영화라든가 소프트웨어 개발, 국가적인 행사 등 수많은 프로젝트 유형들이 존재하게 되죠. 여러분들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소속된 그 조직에서 프로젝트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도구가 바로 MS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알아두실 점은 우리가 하는 일을 프로젝트화, make it 프로젝트, 프로젝트화 했을 때 그 프로젝트 관리의 방법론을 적용할 수가 있고 MS 프로젝트의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프로젝트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프로젝트의 기본 정의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고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한시적인 노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유한 목표에 따른 결과물, 산출물이 명확한 일을 프로젝트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일이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그 프로젝트에 대한 중간 산출물, 최종 산출물 개념들이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최종 산출물로서 계약된 용량을 발전할 수 있는 발전소가 나올 수도 있고, 고객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어떤 정보 시스템이 나올 수도 있고, 행사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 최종 산출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 산출물로서 제안서라든가 계획서라든가 도면이라든가 사양서, 성적서 여러 가지 산출물들을 각 구성 요소별로 필요로 할 것입니다. 고유한 목표에 따른 산출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프로젝트의 산출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유형의 제품일 수도 있고 무형의 서비스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결과일 수도 있겠지요. 산출물에 대한 개념화를 명확히 해야 프로젝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ongoing, 상시적으로 쭉 진행하는 일을 프로젝트라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끝을 내야 하는, 시간적으로 맺고 끊어야 되는 일을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프로젝트는 마감일이 존재합니다. 데드라인, 마감일이 존재합니다. MS 프로젝트라는 도구도 마감일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작업을 어느 정도 연기해도 마감일은 영향을 받지 않는가? 마감일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인가?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마감일을 정해놓고 일을 긴박감 있게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프로젝트화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프로젝트는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계, 사실 영어 표현이 더 쉽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프로세스죠. 프로세스를 제시해서 점진적으로 상세화시켜 나갈 필요성 있는 일을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좀 아카데믹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조직 내 업무들 중에서 모든 계약은 다 프로젝트입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약의 대상, 무엇을 인도할 것인가, 그 산출물의 개념이 명확해야 되는 것이고 언제까지 결과물을 인도해야 되는 것인가, 시한 개념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합의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나가야 되는 일이 되는 거죠. 또 이제 모든 개발 업무들은 다 프로젝트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연구하고 조사해서 제품에 대한 또는 서비스에 대한
개념화라고 하죠. conceptualization. 개념화를 해서 언제까지 어떤 제품을 인도해야 되겠다. 양산을 들어가야 되겠다. 개발을 목표로 한 일을 다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계약 업무와 그 개발 업무들은 예외 없이 다 프로젝트이고요. 기타 뭐 수익 창출, 경영진 지시, 경영 혁신, 합의 이런 건들은 가급적이면 make it project, 프로젝트화를 해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직 내의 관리자로서 힘있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멋진 성과를 내시려면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프로젝트라는 표현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구인 MS 프로젝트 활용해서 멋진 공정계획을, 진행계획을 작성해 보시고 프로젝트 진도를 보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MS 프로젝트는 이와 같은 프로젝트 업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좋은 소프트웨어를 선택한다는 것은 전쟁이라든가 전투에서 좋은 무기를 선택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전략 전술을 잘 갖추고 있고 많은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기체계에서 열등하면 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적들이 탱크와 기관총으로 무장해서 우리에게 돌진해오고 있는데 우리는 칼로, 활로 싸워야 된다면 그 어떤 전략 전술로도 적을 압도할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뭐 자격증 지식이라든가 일반적인 이론 지식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라든가 전투에서 전략 전술에만 관심이 있고 실질적인 무기 체계, 어떤 병력 체계, 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팀원들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적 또는 경쟁사 직원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범위, 일정, 자원, 비용 등과 싸웁니다. 프로젝트는 명확한 범위가 존재하죠. 예. 프로젝트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과 포함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포함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그 관련된 작업을 계층적으로 체계적으로 분해해서 프로젝트의 범위를 다 완수를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범위 관리와 관련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문서로 표현해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또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제한된 시간 내에 완료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모든 작업들이 적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반영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노력도 중요하고요. 모든 프로젝트는 제한된 자원, 제한된 리소스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 자원도 있고요. 재료 자원도 있고 어떤 테스터 장비라든가 뭐 강의실 설비 등도 있습니다. 설비 자원들도 존재하는 것이죠. 다양한 이제 물적 자원들도 프로젝트의 시기별로 그 투입량을 잘 배정을 해야 되겠고요. 모든 프로젝트는 역시 제한된 예산으로 진행이 됩니다. 전체 수주 금액이 얼마인가, 전체 연구 개발 비용이 얼마인가, 제한된 예산 내에서 프로젝트의 수행 계획이 비용으로도 나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기업들이 그 프로젝트를 관리한다,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서를 만들고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 보고서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엑셀을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엑셀과 뭐 파워포인트 등을 연계해서 활용하시는 경우도 존재하겠죠. 좀 더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기업들은 프리마베라라든가 아르테미스 또는 지레와 같은 MS 프로젝트의 경쟁 제품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사용법이 쉽고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성과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 1위의 제품은 MS 프로젝트입니다. MS 프로젝트는 그 미국 PM협회에서 만든 프로젝트 관리 지식 체계를 반영을 한 글로벌 스탠다드한 프로젝트 관리 전문 소프트웨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S 프로젝트는 정말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프로젝트의 보고서를 만드는데 뺏기는 그 수많은 시간들을 절약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엑셀을 활용하더라도 엑셀의 모든 기능을 다 익히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모범적인 서식을 재활용하게 되면은 초보자도 엑셀을 활용해서 전문적인 보고서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MS 프로젝트 활용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의 효과를 내시고자 한다면 프로젝트 서식을 활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방법을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저는 MS 프로젝트 작성한 다양한 모범적인 서식 화면들을 제시를 하고요. 또 실제 프로젝트의 다양한 사례 화면들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추진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프로젝트의 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WBS, Work Breakdown Structure라고 하죠. 우리말로 하면 작업 분류 체계. 이 WBS의 작성 방법을 이해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젝트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존재하는데 그 수많은 일정들 중에서 프로젝트의 핵심 일정, 요약 일정을 한눈에 제대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가, 이런 점도 좀 따져봐야 되겠죠. MS 프로젝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프로젝트의 중요한 산출물 또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시점, 어떤 방향에 대한 검토가 검증이 필요한 시점,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일스톤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젝트의 핵심 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보기를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MS 프로젝트 경쟁사 제품들은 단순히 일정 막대 차트 형식의 보기를 제공합니다만은 MS 프로젝트는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시각적인 화려한 일정표 양식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타임라인 형식의 보기를 활용해서 프로젝트의 뼈대를, 구조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의 팀원은 일정 막대 차트, 즉 간트 차트라고 하는 상세한 보기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고객이라든가 임원분들은 아마 복잡한 화면보다는 타임라인과 같은 핵심이, 요점이 명확한 일정표를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에 관심 사항에 대해서만 특정한 부분의 간트 차트를 검토하시는 원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프로젝트의 변경이 너무 자주 발생해서 이전에 수립한 계획이 무의미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 또 따져보셔야 되겠죠. 프로젝트는 결코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예측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프로젝트를 힘있게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고객이나 경영진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변경 요청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프로젝트에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들, 돌발 변수들이 터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 일정을 진행할 때는 의존관계, 쉬운 말로 하면 프로세스입니다. 의존관계를 활용해서 역동적인 다이내믹한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엑셀로 일정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각 작업마다 날짜를 딱딱 찍어가지고 정적인 일정을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변경이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은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성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고객이라든가 경영진을 만족시킬 수 있을 때 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존관계를 활용해서 역동적인 일정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MS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그것은 핵심 기능은 주공정 관리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 작업의 일정이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프로젝트 전체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따져보기 위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작업의 일정이 변경하더라도 프로젝트의 마일스톤 일정이 제때 끝날 수 있다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 일정은 자율성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작업이 단 하루라도 또는 며칠이라도 지연이 됐을 경우에 전체 프로젝트가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 프로젝트는 일정상 중요하다. 이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다. 크리티컬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정상 중요한 작업을 관리하는 지식 체계를 주공정 기법, 영어로 하면 Critical Path Method, CPM이라고 합니다. CPM을 활용해서 일정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업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을 할 때 가장 강조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주공정 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공정 기법을 활용해서 실제 일정 생산성을 20% 이상 단축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요. 프로젝트 일에 대한 예측성을 높인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원의 프로젝트별 참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 시간이 낭비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조직 내에서 한 개의 프로젝트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진행이 되게 되죠. 여러 개의 프로젝트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더라도 관련된 프로젝트들만 통합 프로젝트 개념으로 한 대 묶어서 관리한다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목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원의 역할과 책임도 명확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행되는 그 프로젝트들 중에 핵심 과제들만 5개 또는 10개를 묶어서 하나의 통합 프로젝트 만들 수도 있겠고 A 사업 분야의 어떤 과제들만 묶어서 통합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 완료가 된 과제들만 묶어놓은 통합 프로젝트가 존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 프로젝트만 딱 열어서 전체 과제를 모두 확인을 하고 통합 프로젝트 내에서 이번 주에 또는 이번 달에 배치된 업무들만 딱딱 필터해서 상황을 관리한다라고 하면 프로젝트의 그 자원별 투입 현황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별 프로젝트에서 자원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보는 부분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통합 프로젝트 내에서 자원 관리를 위한 멋진 보기와 보고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여러분들 프로젝트 수행하시는데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프로젝트 수행 중에 그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 특히 선택과 집중을 명확히 하기 위한 주공정 관리 기법에 대한 이해,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 현황들을 한눈에 파악하고 프로젝트 간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프로젝트 간 자원의 합리적인 이동, 조정, 통제, 이 통합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지식, 이런 부분들이 그 어떤 부분보다도 실무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보시게 될 MS 프로젝트의 다양한 화면들이 되겠는데요. MS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그 특징이 DB, 테이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DB 테이블 구조, 가로, 세로 그 DB 테이블을 읽을 수 있는 보기가 기본적으로 한 20여 가지 보기가 있고요. 또 그 DB 테이블을 읽을 수 있는 보고서라고 하는 별도의 화면이 있는데 그 보고서도 한 20여 가지 화면을 제공합니다. 지금 그 화면에 한 9가지 정도의 화면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건 다 똑같은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작업 이름에 똑같은 일정에 책임자, 절차, 투입량, 진도율 등등 뭐 똑같은 데이터인데 각 보기의 용도가 다를 뿐이죠. 우리가 MS 프로젝트를 잘 쓰기 위해서는 모든 보기의 메뉴 사용법을 그걸 다 힘들게 외워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기들 중에서 맨 처음 자동으로 열리는 핵심 보기, 간트 차트 보기만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을 잘 익혀 놓으시게 되면 나머지 뭐 작업 배정 현황이라든가 뭐 자원 배정 현황, 자원 그래프, 달력 등등 수많은 보기들은 다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계획을 수립을 할 때 핵심 데이터를 간트 차트에서 잘 작성해 놓고 각 보기의 용도를 이해하신 다음에 그 보기의 특별한 일부 사용법만 잘 익혀 놓으시게 되면 모든 상황에서 늘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엑셀을 활용하게 되면 첫 번째 시트에서 작성한 데이터를 두 번째 시트에서 2중으로 3중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MS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DB 테이블 구조로 데이터가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한 20여 가지 보기들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보기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원하는 새로운 보기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MS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경쟁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 핵심 사항은 민첩성,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엑셀로 공정표를 작성하는 것보다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 저는 MS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그 공정 관리를 하시는 것이 10배 이상 많은 시간을 절약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인터페이스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정말 다양한 자동화 기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문서화에 그 뺏기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절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계산기처럼 굉장히 정확합니다. 신뢰성이 굉장히 높죠. 사전 정의된 다양한 보고서 화면과 보기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DB 테이블에 값만 딱딱 넣어주게 되면 그 공식에 의해서 수식에 의해서 다양한 멋진 분석 화면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엑셀에서는 차트나 그래프를 수작업으로 그리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만 세 번째 가시성, feasibility, 가시성이 좋습니다. 차트, 그래프, 다이어그램 등은 다 자동으로 시각화가 됩니다. 수작업으로 그리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번째, 호환성. 조직 내에 MS 프로젝트를 사용하지 않고 계신 일반 오피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MS 프로젝트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화면은 아주 쉽게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내보낸 다음에 다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호환성 부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조직에서 프로젝트 서버라는 제품을 도입을 하시게 되면 MS 프로젝트를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도 웹브라우저를 활용해서 프로젝트 정보를 공유해 나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생산성.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산성. 단순히 정적인 일정 데이터를 표현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어떤 일정을 통제해야 이미 지연된 일정을 따라잡을 수가 있는가, 또는 전체 일정을 더 빨리 끝낼 수 있겠는가, 일정상 중요한 작업, 주공정을 자동으로 정확하게 식별해 줍니다. 어떤 자원에게 일의 과부하가 발생해서 일정의 비현실성이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도 안내를 해주고요. 프로젝트 제한 금액에 맞춰서 원가를 산정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화면들을 제공해 줍니다.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게 심각하게 문제가 악화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어떤 방식으로 시정 조치를 해야 되고 또 예방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합리적인 판단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MS 프로젝트는 PM으로서 또는 PL로서 또는 팀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생산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MS 프로젝트의 가장 강력한 특징,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유연성, 다른 말로 하면은 확장성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flexibility, extensibility, 유연성, 확장성이 매우 좋습니다. 경쟁사 제품들은 첫 화면이 굉장히 화려하지만 그 주어진 기능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MS 프로젝트는 기본 화면이 굉장히 겸손하고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없는 기능들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죠.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모범적인 서식을 여러분들이 확보하신다면 없는 기능들도 자유롭게 추가해서 멋진 고급 수준의 프로젝트 관리가 가능합니다. 왜 MS 프로젝트에는 가중치 기능이 없는가? 왜 MS 프로젝트에는 목표 완료 기능이 없는가? 왜 기본 화면에서는 S커브가 구현되어 있지 않는가? 서식, 그런 기능들이 갖춰져 있는 서식을 확보하신다면 굉장히 쉽게 전문적인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 그 시장 점유율 1위가 MS 프로젝트이고 시장 점유율 2위가 프리마베라인데요. MS 프로젝트와 프리마베라의 그 기능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업 분류 체계, 이 WBS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MS 프로젝트라고 하는 도구는 WBS의 레벨 1이든 레벨 2든 레벨 3든 모든 수준에서 작업들 간의 그 일의 절차, 계층 구조를 만들고 계층 구조에 따라서 일정 입력을 직접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프리마베라는 작업 계층 구조의 하위에 위치한 최하위의 액티비티들끼리만 절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를 가장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건설, 제조, 조선 쪽에서는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공정표를 만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정표상의 절차라고 하는 것은 핵심 중의 핵심,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절차를 표현할 때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설계가 끝난 다음에 제작을 들어간다든가 또는 설계가 70%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제작을 들어가야 된다든가 이게 규모가 큰 목표의 작업들끼리 절차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실제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이 프리마베라에서는 최하위 수준의 액티비티끼리만 일정 네트워크를 표현할 수가 있다. 상위 수준의 작업들끼리 절차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를 위한 관리, 지나치게 많은 노력이 투입되는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MS 프로젝트는 기본 화면은 단순해도 없는 기능들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는 커스텀 필드, 사용자 정의 필드 기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프리마베라는 기본 화면이 MS 프로젝트보다는 화려하지만 주어진 기능을 그대로만 써야 되는 것이고 사용자 정의 필드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같은 업종의 기업 교육을 하더라도 A사에서 이쪽이 케미컬 플랜트에 대한 시공을 전문하는 업체라고 했을 때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에서 공정표 양식이 똑같은가라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른 경우도 많이 있죠. 모든 프로젝트 관리 문서는 그 조직의 고유한 요구사항에 맞춰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프리마베라는 그들의 툴에 이제 맞춰야 되는 것이고 커스터마이징 기능, 우리의 니즈에 맞출 수 없는 이제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기업들의 사무 환경은 대체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를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이 오피스와의 데이터 호환성이 가장 좋은 툴은 MS 프로젝트이죠. 프리마베라는 오피스 제품들 중에서 엑셀로만 데이터 내보내기가 되고요. 내보낸 것도 그마저도 순수하게 필드 값만을 내보내게 되고 내보낸 것에 대해서 차트로 또 그래프로 다양한 대시보드로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살려내려면 별도의 프로그래밍이 들어가야만 가능한 것이죠. 굉장히 많은 개발 비용이 들어가야만 가능한 것이고 사실상의 오피스의 호환성이 충분하지 못하다. MS 프로젝트는 오피스의 호환성을 확실하게 완전하게 보장해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보기 개수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프리마베라는 일정 막대 차트라든가 그래프 형식의 단순한 보기만 제공합니다만은 MS 프로젝트는 기본 보기만 20가지를 제공하고 그리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보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무제한의 보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대시보드, 프로젝트에 여러 가지 보기들에 있는 데이터를 원하는 화면들로 자유롭게 재구성하는 대시보드. 그래서 경영진이나 임원이 봤을 때 프로젝트의 핵심을, 요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 기능을 제공합니다. 차이. 자, 이 차이 분석에 있어서도 MS 프로젝트만의 강점이 있는데 MS 프로젝트를 제외한 경쟁사 제품들은 프리마베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정관리 툴들은 딱 세 가지 일정과 자원 투입량, 이 비용 세 가지에 대해서만 계획은 어떻고 실적은 어떻고 차이값이 어떻게 되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차이를 추적합니다. 그렇지만 MS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차이를 다 추적합니다. 예를 들면은 원래 계획상에 있었던 작업들 중에 삭제된 작업을 MS 프로젝트는 다 찾아냅니다. 원래 계획상에 없었던 작업인데 나중에 추가된 작업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찾아내죠. 담당자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계획 산출물은 어떻게 있었는데 실제 산출물은 어떻게 됐는가? 목표 완료율은 몇 %였는데 실제 완료율은 몇 %였는가? 모든 데이터에 대한 차이를 다 추적합니다. 이 변경에 대한 차이값만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에 따른 영향도까지 분석을 하게 되죠. 이런 과도한 작업 추가로 인해서 또는 자원의 이동으로 인해서 어떤 작업이 일정 연기가 됐고 그 일정으로 인해서 어떤 작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을 정확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작업 모드 기능. 이걸 이제 쉬운 말로
그 사용자 통제의 일정 계획, 유저 컨트롤드 스케줄링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프로젝트 일정을 만들 때 사실 우리가 방법론적으로 체계적인 절차를 따지고 뭐 달력 개념을 부여하고 제한 종류를 따져보고 해서 논리적으로 그 일정을 꼭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작업은 일정을 잠정적으로 가일정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작업은 일정 자체를 아예 잡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MS 프로젝트는 수동 작업 모드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그런 잠정적인 일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그 탑다운 방식의 또는 바텀업 방식의 자유로운 일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반면에 경쟁사 제품인 이 프리마베라 제품은 모든 작업의 일정은 확정적으로만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탑다운의 계획 수립이 안 됩니다. 바텀업으로만 일정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활성화 기능, 작업 중에 뭐 취소된 것이라든가 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 특별한 문제 상황이 터졌을 때 취해야 되는 조치 비상계획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제공합니다만은 이 프리마베라는 비활성화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요. 가격적으로도 MS 프로젝트가 상당히 우월하고요. 그다음에 뭐 DB 구조에 있어서도 MS 프로젝트는 자유로운 그 변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파일 확장자 MPP는 엑셀로, XML로 다양한 그 형식으로 또 SQL로 변환이 가능합니다만은 프리마베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DB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도 이제 오라클 시스템과 연계가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뭐 그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프리마베라와 MS 프로젝트 간에 비교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요소만 봤을 때도 MS 프로젝트가 프리마베라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그 간트 차트라고 하는 MS 프로젝트의 기본 화면의 예시인데요. 이 화면 왼쪽에 이제 그 초기 WBS를 제시를 했고 상위 수준의 이를테면은 뭐 설계라든가 시공이라든가 조달이라든가 상위 수준의 일정 각각에 대한 하위 수준의 일정들을 제시해 본 예가 되겠습니다. 수동 작업 모드를 활용해서 탑다운 방식의 전체 일정의 틀을 구조를 만들어 놓고 각각에 대해서 하위 업무 절차에 따른 상세 일정을 보다 자세하게 이제 기획을 해보는 건데 그 상세 일정을 만들 때는 이 작업 모드 중에서 그 작업 모드 중에서 자동 작업 모드를 활용을 해서 일정을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선행 작업의 일정이 변경이 됐을 때 원래 목표치 값은 어떻게 돼 있었는데 후속 추세 일정 어떻게 되는지 후속 작업에 대한 영향도를 분석해서 역동적인 일정 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고요. 하위 작업의 일정을 변경을 하게 됐을 때 요약 작업 일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부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규모가 이제 좀 작은 프로젝트라면은 우리가 바로 작업들을 자세하게 분류해서 상세한 절차를 따져가지고 전체 일정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는 탑다운 방식의 상위 일정을 먼저 정해놓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하위 일정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상위 일정과 맞추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겠죠. 간트 차트 보기에서 작업 모드를 활용한 일정 계획 수립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간트 차트는 그 작업의 그 수행 시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만은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라고는 보기는 의존 관계, 절차에 따른 프로세스에 따른 일정을 검토하는 데 특별히 도움이 되는 보기입니다. 전반적인 일에 대한 그 절차도는 순서도는 우리가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간트 차트라는 보기를 작성하게 되면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보기는 자동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보기는 일에 대한 순서, 어떤 작업이 완료가 돼야 어떤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 이 작업의 결과는 어디에 반영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일에 대한 절차를 파악해 보는데 좀 특화된 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MS 프로젝트에서 일정을 연기해도 되는 시간을 그 전체 여유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버퍼가 되고요. 전문적인 용어로는 토탈 슬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여유 시간. 여유가 없는 작업들을 우리가 크리티컬 태스크라고 하고요. 그런 크리티컬 태스크는 빨간색 막대로 표현이 됩니다. 이 작업의 일정이 지연되면 전체 일정이 지연된다.
또는 주요 마감일이 타격을 받게 된다 또는 중대한 제약이 걸린 작업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의미로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이 주공정 분석을 특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보기가 있습니다. 일정상 중요한 작업들을 우리가 그 빨간색으로 강조 표시하고 일정상 중요하지 않은 작업들은 여유 시간 내에서 일정 연기할 수 있는데 이 여유 시간이 막대 옆에 그 선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작업은 한 4일 정도, 이것도 한 4일, 이런 거 하루 정도, 이거 이틀 정도 여유 시간 내에서 일정을 연기해도 문제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빨간색 작업들의 일정은 전체 여유 시간이 토탈 슬랙이 제로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이 작업의 일정을 연기하면은 전체 일정이 밀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중요한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경우 모든 작업의 일정을 다 계획된 날짜대로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그 변경이 유연하게 대응하고 그 일정을 통제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때 여유가 있는 작업에 있어서 일정이 지연된다라고 하면 여유 시간 내에서 지연되는 일정을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유가 없는 작업들, 이 빨간색 작업들에 대해서만 적극적인 일정 통제를 해주게 되면은 전체 일정을 최적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공정을 관리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명확히 할 수가 있고요. PM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작업을 꼭 계획된 날짜대로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주공정, 일정상 중요한 소수의 요주의 작업, 크리티컬 태스크, 빨간색 작업에 대해서만 일정을 계획대로 또는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전체 일정이 단축되는 것이고 넌 크리티컬 태스크, 여유가 존재하는 그 요주의 제외 작업에 대해서는 여유 시간 내에서 일정의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주공정 관리 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론으로만 보면은 상당히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실제 프로젝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작업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어떤 절차, 논리, 구조를 만들어 주시게 되면 MS 프로젝트가 바로바로 이해하기 쉽게 일정상 중요한 작업들을 정확하게 식별해 드립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복잡한 이런 논리 구조를 익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냥 간단하게 달력 보기 형식으로 일정을 관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간트 차트에서 작성한 일정은 달력, 보통 캘린더라고 하는 표현들 많이 쓰시죠. 캘린더 형식으로 쉽고 편리하게 변환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중요한 작업, 내가 배정된 작업, 특별히 중요한 작업, 지연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원하는 스타일의 글꼴이 적용되도록 스타일링을 적용해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계획을 작성하신 다음에 프로젝트 실행에 나가실 때는 진행 상황 간트라는 보기를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진행 상황 간트 보기도 활용 포인트를 좀 이해를 하셔야 툴에 대한 방향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일정이 계획보다 지연되면은 빨간색으로 차이 분석에 알람이 뜨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일정이 계획보다 단축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초록색으로 일정 단축 그래프 표시기가 나타나게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알람 기능에 대한 설정이 원래 MS 프로젝트에 갖춰져 있지는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자유롭게 사용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이 2주 이상 또는 보름 이상 지연된 경우에만 빨간색으로 알람 표시가 뜨게 하고 일정이 2주 이내에서 지연되고 있다면 하늘색으로 진지한 표정이 나오게 합니다. 일정이 2주 이상 단축되고 있다면 노란색 스마일인데 일정이 2주를 초과해서 앞서 나가고 있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고 그런 경우에만 그린 스마일이 나타나게 하라 등의 자유로운 설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식에 의해서 조건문에 의해서 자동으로 차이를 분석해서 그래프 표시가 나타나게 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PM으로서의 정성적인 판단, 주관적인 상황 판단 값을 따로 입력해 놓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일정은 조금 지연됐지만은 결과물 자체는 매우 만족스러운 작업이다라고 이제 표시된 화면의 예시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좀 관심 있게 보실 만한 거는 이 지금 이제 계획 막대하고 실적 막대하고 이제 비교가 돼서 나오는데 그 여유가 없는 빨간색 작업에 있어서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지연된 일정을 따라잡기 위해서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일에 일정이 파란색 작업에 있어서 지연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조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크리티컬 태스크, 일정상 중요한 작업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혀보시는 거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MS 프로젝트는 하나의 프로젝트 내에서 목표를 20개까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프로젝트가 예를 들어서 10개월짜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프로젝트가 제 1달에 전반적인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한 2달 후에 또는 3달 후에 계획이 전면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변경되고 나서 나중에 또 뭐 한 보름 후에 또는 4달 후에 3달 후에 시간이 지나면은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또는 뭐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의해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획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MS 프로젝트는 변경을 막아들이지는 못하지만 변경이 몇 번 일어났었고 언제 일어났었고 그 변경으로 인해서 어떤 작업이 영향을 받게 됐는지 그 변경에 대한 이력을 다 추적할 수가 있고요. 필요하다면은 과거 버전에 뭐 2번째 버전, 4번째 버전, 몇 번째 버전 과거 버전의 목표치로 돌아가서 과거 관점의 목표치와 현재 실제 일정을 비교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 프로젝트라고 했을 때 맨 처음에 이제 수주보고 시에 합의된 범위와 일정과 자원 투입량 또는 예산 등이 존재할 텐데 그것이 프로젝트 진행 중에 합리적으로 갱신될, 개선될 필요가 존재할 수 있죠. 목표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정해놨던 목표는 무의미해지는 것이고 가장 최근에 정해놓은 목표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목표가 자주 바뀌더라도 계약 시에 합의했던 목표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 비교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다음 유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아무튼 그 개선을 하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겠죠. 자, 목표에 대한 다중 백업을 지원을 한다. 예. 우리가 엑셀로는 보통 한 가지 개념의 목표만 제시합니다만은 MS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시점별 여러 가지 버전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고요. 자, 이거 정말 중요한 기능인데 그 진행 상황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프로젝트 비교 보고서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여기서 비교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 모든 차이점을 분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MS 프로젝트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차이를 다 추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경쟁사 제품은 프로젝트의 일정, 자원 투입량, 몇 시간 일할 거냐, 자원 투입량, 그 다음에 비용 세 가지에 대해서만 차이를 추적한다고 했죠. 근데 모든 차이를 추적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 상황을 그 비교 화면을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교의 대상이 되는 그 필드를 비교 보고서 메뉴를 실행할 때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강사가 추천드리는 비교할 그 대상이 그러니까 비교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데이터는 프로젝트의 범위, 뭐 WBS 코드, 일정 데이터, 자원 데이터, 작업량, 비용, 산출물, 완료율, 가중치 이런 데이터들이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어서 특별히 가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필요하시면은 나는 뭐 비용은 추적하지 않겠다. 어떤 필드를 뺄 수도 있겠고, 여기에서는 뭐 빠져 있습니다만은, 뭐 선행 작업이라든가 뭐 다른 필드 값들을 비교 대상으로 얼마든지 더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 메뉴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전 보고 시점에서의 데이터와 현재 시점의 데이터 차이 값이 한 화면에 같이 이렇게 쫙 나오는 것이죠. 예. 그 숫자형 필드는 차이 값이 이제 수치로 나오는 것이고 텍스트형 필드는 차이 값이 같음 또는 뭐 다름, 뭐 같음인 것도 있고요, 다름인 것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원래 계획상에 있었는데 삭제된 작업은 마이너스 표시로 다 이제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고, 원래 계획상에 없었는데 추가된 작업은 플러스 표시로 등장하게 됩니다. 변경이 발생하는 이유, 일정이 지연이 되고 자원의 작업량이 과도하게 더 투입이 되고 또는 이제 비용이 초과로 발생하게 되고, 그것은 대부분 팀원들이 게을러서 뭐 불성실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프로젝트의 팀원들은 대부분 항상 최선을 다하지요.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돌발 변수들이 터지게 되고 또는 고객이나 경영진이 과도한 변경을 요청하게 됨으로써 프로젝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프로젝트는 언제쯤에 어떤 이유로 어떤 작업들이 추가가 됐고 그로 인해서 전체 일정은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됐는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 분석을 MS 프로젝트를 통해서 쉽고 정확하게 해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팀원들은 앞서의 화면들처럼 뭔가 체계적이고 복잡한 분석을 원하시겠습니다만은 임원분들은 프로젝트의 그 중요 일정에 대해서 핵심만을 먼저 파악하길 원하실 겁니다. 프로젝트의 그 마일스톤과 단계, 주요 결과물 중심으로 핵심 일정을 표현하시려면은 타임라인, 우리말로 하면은 시간표시 막대라는 보기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트 차트에서 그 기본적인 범위의 일정을 입력하신 다음에 해당 작업에 대해서 타임라인 추가 기능만 딱딱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은 몇 분 내에 전반적인 핵심 일정을 굉장히 쉽게 체계적으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팀 플래너라는 보기를 활용해서 자원별 일정을 비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팀 플래너 보기는 자원별 일정을 비교하면서 조정할 때도 편리한데요. 예를 들면은 이 작업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라든가 여기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자원을 재배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작업 일정을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일정을 재배치하는 것이 됩니다. 그냥 작업에 대해서 선택해서 상하 드래그 해서 자원 재배정, 좌우 드래그해서 일정 재배치. 이 작업을 드래그해서 여기로 옮겨놓게 되면은 일정을 취소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작업을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 배정되지 않은 작업형으로 이게 옮기시게 되면은 자원 배정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요즘 그 IT 환경은 일반적인 노트북이라든가 그 데스크탑뿐만이 아니라 태블릿 기반의 그 디바이스를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팀 플래너 보기를 활용해서 직관적으로 그냥 드래그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빠르게 일정을 관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죠. 그 MS 프로젝트의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 두 가지를 꼽으라면은 그 첫째가 아까 말씀드린 주공정 기법 CPM이라고 하는 기법이고 두 번째는 통합 프로젝트 관리 기능입니다. 통합 프로젝트 관리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조직 내에 수행되는 과제가 200개일 수도 있고 300개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과제들 중에서 다양한 용도별로, 사업 분야별로, 고객별로, 지시자별로, 어떤 특별한 관리 용도별로 다양한 용도의 통합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프로젝트를 하나씩 매번 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통합 프로젝트만 딱 열면은 내가 관심을 갖고 보고 싶어하는 프로젝트 내역들을 한눈에 파악을 하고 여기서 다 수정을 하는 것이죠. 어떤 통합 프로젝트는 읽기 전용으로 수정 못하게 검토용으로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고 어떤 통합 프로젝트에서는 자유롭게 이제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쓰기 방식으로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통합 프로젝트를 병합해 놓은 상위 통합 프로젝트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략적 목표를 배치하고 조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용이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고 각 프로젝트 파일에 대한 책임자,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PM 또는 PL들을 잘 정해서 역동적인 분할 관리하는 용도로도 통합 프로젝트 관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계시다면 각 프로젝트를 어떤 관점으로 묶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어요. 자, 기능이 많습니다. 이 산출물을 첨부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는데요. 어떤 프로젝트의 상위 작업 또는 최하위 작업, 각 작업마다 관련 문서를 첨부할 수 있는데 아이콘 형식으로 첨부할 수도 있고요. 만일에 그 문서가 오피스 문서라면 MS 프로젝트에서 미리 보기 형식으로 문서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서를 더블 클릭해서 바로 편집 모드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프로젝트와 관련된 문서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은 뭐 작업 이름을 큰 작업 이름이든 뭐 개별적인 최하위 작업이든 각 작업마다 문서를 연결을 시켜 보십시오. 아니면 첨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프로젝트 파일만 딱 열어봤을 때 각 관련 작업별 문서 내용들을 한눈에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프로젝트 파일 안에 완전히 담아버릴 수도 있고요. 문서를 프로젝트 파일 외부에 놓고 그 원본을 수정을 했을 때 MS 프로젝트 파일 내에서 수정된 내용을 동기화해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파일 관리 원칙과 개체 삽입 기능만 잘 이해하셔도 이 메모 영역이라든가 각 작업별 이 아래쪽 보조창 메모 영역이라든가 또는 차트 빈 공간, 개체 영역에 늘 중요 문서들을 잘 파악을 해서 MS 프로젝트 파일만 딱 임원들에게 보고했을 때 전체 현황 내용을 한눈에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룹화, 분류라는 뜻인데요.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죠. 이를테면 배정된 담당자별로 전체 업무를 분류해 볼 수도 있겠고, 담당자별 업무를 분류해 본 화면이 계시죠. 그 다음에 완료 상황별로 다 된 것들은 프로젝트별로 뭐뭐가 있고, 앞으로 남은 것들은 프로젝트별로 뭐뭐가 있고, 자원별로 업무를 분류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이제 부서별로 각 작업마다 책임 조직을, 담당 조직을 할당을 하고, 조직갑별로 업무들을 분류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개형지원팀은 전체 업무 중에 몇 %가 진행이 되고 있고, 뭐 교육사업팀은 몇 %가 되고 있고, 참여일수가 며칠 정도가 되고 있고, 그룹 갑별로 완료일이라든가 투입 일수라든가 또는 이제 일정 등 여러 가지 비용 데이터들을 분류해서 볼 수도 있겠죠. 훌륭한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데이터를 임원에게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가, 보여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그룹화를 해봅니다. 월별로 분류한다든가, 중요도별로 분류한다든가, 조직별로 분류한다든가, 분류해놓고 거기에 필터 기능을 함께 써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조직별로, 담당 조직별로 업무를 분류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번 주에 배정된 작업들만 1차 필터하고, 그 중에서도 끝난 거 빼고 완료되지 않은 작업, 남은 작업들만 2차 필터하고, 그 중에서도 내가 배정된 업무에 대해서만 또 3차 필터하고, 이렇게 해서 필터를 해보는 거죠. 필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양한 필터 이름들이 메뉴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등록된 필터 이름을 이제 일반 필터라고 하고요. 근데 그 필터를 썼을 때 뭐 이번 달 것만 보자, 뭐 완료된 것만 보자, 필터에 해당하는 작업만 화면에 딱 표시하는 게 일반 필터라면, 강조 필터는 필터에 해당 사항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색깔, 글꼴을 적용해 주는 겁니다. 이를테면 지연된 작업은 자동으로 자주색으로 나타나도록 설정해 보자. 내가 배정된 작업은 초록색으로 나타나도록 설정해 보자. 이번 달에 표시되는 작업들만 파란색으로 색깔 쳐서 보자. 강조 필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강조 필터. 그리고 필터 이름을 외울 필요 없이 필드 제목에서 관심 데이터를 바로 찾는 기능을 자동 필터라고 하죠. MS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용도의 일반 필터와 강조 필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또 지원하고요. 필터 이름을 몰라도, 필터 만드는 방법을 몰라도 필드 제목에서 관심 데이터를 또 찾을 수 있도록 자동 필터 기능들도 제공합니다. 우리가 통합 프로젝트를 잘 구성한 다음에 통합 프로젝트 내에서 관심 데이터를 찾는, 즉 필터 사용 방법과 또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경영진이나 고객이 원하는 관점으로 딱 분류하는 관점, 즉 그룹화하는 방법, 이 필터와 그룹화를 잘 조합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멋진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보기마다 그 보기의 용도를 이해하시고 이 보기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분류해 볼 것인가, 어떻게 관심 데이터만 좀 필터해 볼 건가를 판단해 보시면 훌륭한 보고서 화면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드릴 기능은 달력이라는 설정입니다. 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휴무일과 근무일에 대한 설정이죠. 이 달력상의 휴무일에는 일정을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작업의 기본값으로 적용되는 프로젝트 달력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작업에 대해서만 특별한 작업 달력을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 프로젝트는 표준 달력 주 5일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하고 하루 8시간씩 일을 진행한다. 그렇게 이제 프로젝트 달력을 대한민국 표준 달력으로 지정해 놓고, 그렇지만 토목, 현장 관련 작업에 대해서는 하루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씩 일을 진행해야 되고, 설이라든가 뭐 추석과 같은 특별한 국경일을 제외하고 토요일도 또는 일요일도 주말 근무 인력을 투입을 해서 일을 진행한다. 특정 작업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달력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작업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 자원이 배정된 작업에 대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사람이 연차를 내놓은 특정한 시기에 일정 배치를 못하게 막아버리고, 반대로 일요일에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정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양한 용도의 달력을 써서 전체 일정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되고 있을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주말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버타임. 예. 초과 근무를 할 때 우리가 이 작업 달력 기능을 써가지고 일정을 쉽게 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수작업으로 일별 작업 시간을 수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양한 달력, 연결표를 만들어 놓고 그 달력 종류를 바꿔보는 겁니다. 주 5일 달력, 주 6일 달력, 주 7일 달력, 각각에 대해서 하루 8시간 달력, 하루 10시간 달력, 다양한 달력을 등록을 해서 일정에 대응해 보는 것. 프로젝트 관리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죠. 프로젝트는 항상 제한된 자원으로 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일정을 작성한 다음에 각 작업에 대해서 담당자를 배정을 해보고, 또는 부서라든가 역할 자원을 배정을 해보고 작업 양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기에만 자원의 투입량이 초과가 되게 되면 이 초과된 일정을 여기로 옮긴다든가 평준화를 해야 됩니다. 평준화라고 하는 것은 초과 배정 문제를 해결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평준화를 하기 전에는 우리가 일정을 이 시기쯤 빨리 끝낼 수 있다는 판단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초과 배정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일정이 자연스럽게 원래 목표 일정보다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초과 배정 문제를 검토하시기 위해서는 보기들 중에서 자원 배정 현황이라는 보기를 메인 보기로, 주 보기로 지정하시고, 보조창에 자원 그래프라는 보기를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트 차트라고 하는 보기는 이 시기별 작업량을 표현하지 못합니다만은, 이 자원 배정 현황이라는 보기는 특정 시기에 분야별로 작업량이 얼만큼 들어가서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요약 작업에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그것이 원래 우리가 설정해 놓은 최대 단위를 얼마나 초과하고 있는지 이걸 시각적으로 분석을 해줍니다. MS 프로젝트의 활용은 설정하기에 따라서 초과 배정이 발생한 시기, 또는 이미 작업량이 이미 과도하게 다 찬 시기는 이미 포화가 된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일정이 실수로 배치되지 않도록 자동 평준화 기능을 설정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된다면 그 작업량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이라고 하더라도 계획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 수행 시기를 우리가 다 작업량을 계획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이번 달 또는 이번 주에 하는 일만이라도 최소한 몇 시간의 노력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작업량 계획을 수립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보통 이제 IT라든가 일반 제조 쪽에서는 이 자원의 투입량을 시간으로, 소위 우리가 맨 아워라고 하죠. 맨 아워. 시간 단위로 많이 투입을 합니다만은, 건설이라든가 조선처럼 좀 규모가 큰 프로젝트에서는 맨 데이, 작업량을 일수로 표현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예시에서 보시면은 엑스커베이션, 터파기라는 작업을 위해서 백호, 덤프트럭, 도저 등이 투입이 돼야 된다. 백호가 4대, 덤프트럭이 4대, 도저가 2대, 이제 배정 단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월별 투입 일수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도저 2대를 이 11월 달에 44일 투입한다는 것은
한 대당은 22일씩 투입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라면은 이 작업을 며칠 날에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는 화요일 날에 몇 시간, 2시간 할 거냐, 4시간 할 거냐, 시간 단위로 작업량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규모가 큰 프로젝트라면은 이번 주에 이 작업을 며칠 정도 투입할 것이냐, 또는 이번 달에 이 작업에 대해서 며칠 정도 투입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맨 데이를 투입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분 시간, 일주 등의 다양한 시간 단위로 자원의 투입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MS 프로젝트는 지원합니다. 이 자원의 투입량이 프로젝트 진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프로젝트의 완료율이 50%다. 진도율이 80%다. 라고 하는 말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무슨 뜻일까요? 다양한 진도 관리 방식을 MS 프로젝트는 제공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 되시겠죠. 예를 들어서 기간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5일짜리 프로젝트다. 또는 5개월짜리 프로젝트이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까지 3일 정도 일을 했고, 또는 뭐 5개월짜리 프로젝트라면은 3개월 정도 일을 진행을 했고, 앞으로 5일짜리 프로젝트에서 이틀, 뭐 5개월짜리 프로젝트에서 2개월 정도만 일을 진행하면 이 일을 끝낼 수 있다. 라고 하면 기간 기준의 완료율은 60%라는 수치가 나올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기간 기준으로 전체 기간 중에 실제 기간의 정도, actual duration,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 정도를 많이 표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각 그 시점마다 자원의 작업량, 시간의 양을 또 따져볼 수 있겠는데, 시간의 양을 기준으로 프로젝트 진도를 관리하고 싶다면은 MS 프로젝트에서 작업 완료율이라는 표준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작업의 기간이 5일 동안 배치가 돼 있는데 5일 동안 작업량 계획이 뭐 8시간, 8시간, 2시간, 1시간, 1시간 이렇게 작업량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20시간을 해야 되는 일이 됩니다. 근데 20시간을 해야 되는데 현재 3일 정도, 3일 정도 일을 했고 앞으로 이틀만 일을 더 하면 되는데 그 3일 동안 투입된 노력이 18시간의 노력이 투입됐고 남은 이틀 동안 2시간 정도의 작업량만 투입한다면 이 일은 끝난다. 그러면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진도를 따져보면은 이 프로젝트는 90%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프로젝트 진도를 따져본다면은 60%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진도를 관리할 수도 있겠고, 또는 각 시기마다 비용을 배분해서 언제쯤에 무슨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고객한테 얼마의 기성을 청구할 수가 있고 또 얼마의 기성을 청구할 수가 있고, 각 작업마다 목표 기성을 그 영어로 budgeted cost of work scheduled, 쉬운 말로 planned value라고 하는데요. 목표 기성을 산정을 해놓고 실제로 완료된 작업에 대해서 실적 기성, 완료된 작업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그 가치, 실적 기성을 검토해서 프로젝트의 실제 완료율을 따져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 프로젝트는 5개월 중에 3개월 정도가 진행돼 왔고, 그 3개월 동안 투입해야 될 노력의 90%를 투입을 했습니다만 남은 40% 동안, 남은 2개월 동안 그 전체 작업량 10%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대금의 50%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이 될 수 있다. 뒤쪽에 검사라는 정말 중요한 핵심 작업이 잘 끝나야만 남은 그 중도금 기성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실제 완료율은 50%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각 프로젝트마다 이 프로젝트의 진도 그 특정의 기준을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MS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기간 기준, 작업 시간 기준, 비용 기준 셋 중에 한 가지를 기준으로 프로젝트 진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주관적인 가중치라는 기준으로 가중치 완료율을 기준으로 선택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20% 됐다고 치자. 이 작업까지 끝나면 70% 됐다고 치자. 이렇게
가중치를 기준으로 주관적인 진도를 산정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양한 방식의 진도 측정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 우리가 그 해당 작업에 대한 완료율이라든가 작업 완료율을 입력을 해서 실제 기간이라든가 실제 투입량을 계산해 볼 수도 있겠고, 또는 해당 작업에 실제로 투입된 인력 수, 실제로 투입된 작업 일수, 실제 투입량을 기록을 해서 이 작업 완료율, 진도율이 계산되게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실제로 획득된 기성에 따라서 실제 완료율이 계산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시입니다만 이 프로젝트는 전체적으로 37%의 시간이 흘러갔는데 전체 투입해야 될 노력은 해야 될 그 작업량은 16% 정도의 작업량이 실제로 진행이 됐어요. 작업량으로 보면은. 그리고 전체 청구할 수 있는 기성은 15% 정도가 청구가 됐습니다. 예. 완료된 작업에 대해서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 정도의 기성이 이제 보고가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양한 방식의 진도 측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마저도 사용자 기준에 따라서 유연하게 바꿀 수 있도록 제시를 해준다는 점에 있어서 MS 프로젝트는 진도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계획을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간 회의라든가 월간 공정 회의 등에서 상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MS 프로젝트는 그 제때제때 그 일정 상태를 분석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기존 기능들을 응용해서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사용자 전용 기능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 화면은 제가 간단한 원리를 활용해서 목표 완료를 계산해 본 건데요. 이 프로젝트는 현재 전체적으로 55%가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목표 완료율 실제로는 30%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간적인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할 때가 이렇게 한참이 지났는데도 그 진도 입력을 안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그 지연 일수 값이 계산되고 있습니다. 요런 건 이제 44일, 요건 29일 정도 일정이 지났지만은 현재 시점으로부터 그렇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고 있지만은 실적 입력이 안 되고 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작업들은 현재 날짜 이후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연 일수가 이제 해당이 없는 것이고, 이런 작업들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완료가 됐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는 것이죠. 할 때가 얼마나 지났는가, 지금쯤 몇 %가 됐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게 되고요. 그 그래프 표시기로 검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할 때가 지났는데도 실적 입력이 안 되고 있는 작업은 그 시계 표시 앞에 느낌표, 늦음이라는 표시가 이제 시계 표시 앞에 느낌표로 나타나고요. 현재 날짜에 딱 걸쳐지고 있는 작업,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는 작업은 시계 표시 앞에 조그만 체크 표시가 나타납니다. 완료되면 체크 표시가 되는 것이고, 현재 날짜 이후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작업들은 아무 표시가 없는 아이콘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태 표시기라고 하는 것은 할 때가 지난지를 시각적으로 이미지로 표현해 주긴 하지만 얼마나 지났는지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점과 진행선을 함께 활용을 해서 일정 상태를 분석합니다. 현재 날짜 기준으로 해서 진행점이 왼쪽으로 많이 쳐져 있으면 한참 전에 했어야 될 작업이 안 되는 거란 얘기죠. 지금 화면에서 예를 들면 이 작업은 할 때가 한 두세 달이 지났는데도 실적 입력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날짜 기준으로 해서 진행점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으면은 할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미래 해야 될 작업이 미리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날짜 기점으로 해서 진행점이 오른쪽에 찍혀 있으면은 먼 미래, 저기 오른쪽에 찍혀 있을수록 현재 시점으로부터 먼 미래에 해야 될 작업이 벌써 끝났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현재 날짜 기준으로 해서 진행점이 이렇게 왼쪽에 찍혀 있게 되면 그 왼쪽에 많이 떨어져 있을수록 할 때가 한참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됐다라는 것을 분석을 해주는 것이죠. 그 건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특히 그
프로젝트 진행 정도에 따라서 공사 대금을 청구를 하게 되고요. 또 많은 그 대형 제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 진행 성과에 따라서 이제 중간 정산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번에 다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지금 다음 보고 시점까지 완료 처리해야 될 작업들 중에 놓친 작업들이 무엇인가 직관적으로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상태 표식이라든가 진행점 등을 활용해서 상황을 이제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설정만 해놓으면 툴이 자동으로 분석을 해드립니다. 윈도우의 시스템 날짜에 따라서 일정 상태의 히스토리가 자동으로 남겨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제는 보니까 매월 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정 상태를 분석해 본 건데, 1월 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그 기초공사가 제대로 다 끝났고, 예, 지하층 공사가 계획대로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 2월 말 같은 경우는 지하층의 일부 공사 작업들이 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에는 1층까지 공사가 끝났고요. 4월 같은 경우 보면은 2층과 3층이 계획대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 처지지 않고 있습니다. 4월 같은 경우는 이제 4층 끝나고 이제 옥탑층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 지금 이제 다음 보고 시점은 6월 말인데 6월 말까지는 옥탑층 공사의 일부 작업들, 이런 작업들이 있어서 남은 작업들이 있는, 처진 작업들이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정 상태 분석에 대한 주기만 설정해 놓으시게 되면, 그 주 단위가 되든 월 단위가 되든 그 보고 시점, 검토 시점에 업데이트가 안 된 작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시각적으로 자동으로 평가되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원하시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일정 상태의 진행선을 그려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용 관리에 대한 기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MS 프로젝트는 그 각 작업마다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데, 이 비용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원의 단가를 설정해 놓고 자원의 투입량에 따라서, 작업량에 따라서 비용이 자동으로 산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 단가 또는 수량 단가, 단가를 설정해 놓고 자원의 투입량이 많으면 그만큼 이제 비용이 커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일정을 변경하게 되면 그 수행 시기의 일정이 배치되도록 타임시티에 비용 관련 데이터도 자유롭게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비용을 얼마를 잡았는데 실제로는 비용이 얼마가 나갔는지 계획 대비 실제 일정의 실제 비용의 비교도 가능합니다. 그 작업에 자원을 배정을 하면서 어떤 작업량을 배분을 하고 또 비용도 배분을 하게 되면 자원 관점으로 우리가 상황을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철근이 들어가는 작업들이 많은데 자원 배정 현황에서 철근의 배정 현황을 검토해 보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몇 톤이 들어가야 하는가, 실제로는 몇 톤이 들어갔는가, 예. 투입량을 따져봅니다. 이걸 비용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되는가. 이 타임시트 영역에는 시기별로 물량을 배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투입되는 물량에 따른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프로젝트의 모든 수치 관련 데이터는 보고서 메뉴를 통해서 그래프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MS 프로젝트의 기존 보기는 그 일정의 차트나 다이어그램을 표현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자원의 시기별, 투입량 또는 완료율 등의 그 수치 그래프를 표현하는 데는 좀 부적합합니다. 그 시기별 투입량을 자유롭게 배치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서 그 의미 있는 보고서 화면을 만들어 보시고자 한다면 보고서 메뉴를 활용해 보십니다. 이 화면은 주간 단위로 그 소요 비용과 누적 비용을 표시해 본 화면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 보고서의 양식은 여러분들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엑셀처럼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만들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대시보드라는 이름을 부여해 본 이 제가 만들어 본 보고서 화면의 예시인데요. 좌측 상단에 보고서 제목을 표시하고 전체 프로젝트의 시작 날짜, 완료 날짜를 표시되게 해놓고요. 이게 텍스트로 친 것이 아니라 이제 필드 값을 가져와서 보여지도록 세팅해 놓은 것이죠. 큼지막하게 작업에 이제 완료율을 표시해 놓고 전체 프로젝트의 그 작업들 중에서 주요 마일스톤 일정들을 강조해서 우측 하단에 배치해 놓고
좌측 하단에 배치해 놓고 우측 상단에는 요약 작업별 진도율, 우측 하단에는 월별 목표 기성과 실적 기성, 그 다음에 실제 비용 등을 나타나도록 설정해 본 화면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딱 세 가지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트, 표,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 딱 세 가지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기존의 보기 화면에서 데이터를 차트로 표현할 거냐, 아니면 이런 표, 테이블로 표현할 것이냐, 그 연동되는 데이터는 차트나 표로 결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기타 부가적인 데이터, 뭐 제목 달아준다든가 해설을 달아준다든가 부가적인 것들은 텍스트로 표시해 놓으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에 대한 사용법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MS 프로젝트 활용해서 굉장히 화려한 멋진 대시보드를 잘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마일스톤들도 우리가 뭐 필요할 때마다 매번 이렇게 수작업으로 완료된 작업, 뭐 지연된 작업 필터하기보다는 그 보고서에다가 지연된 마일스톤, 다음 마일스톤, 이번 달 내에 끝내야 되는 다음 마일스톤, 끝났기 때문에 신경 꺼도 되는 마일스톤, 이렇게 스타일 지정을 해 놓으시게 되면은 상황을 빨리빨리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겠죠. 프로젝트의 모든 화면은 방금 보신 보고서 화면이든가 아니면 이전에 보셨던 그 보기 화면이라든가 모든 화면은 오피스로 내보내서 보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실 점은, 재미난 점은 일회성으로 데이터를 오피스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옮길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MS 프로젝트의 원본 데이터가 수정이 되면 오피스 파일,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 오피스 파일에서 데이터가 자동으로 동기화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 파일이, 그 오피스 파일이 닫혀 있다고 하더라도 MS 프로젝트에서 데이터를 고치면은 MS 프로젝트에서 수정한 데이터가 엑셀에서도 자동으로 고쳐지게 동기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파일에 대한 폴더 체계만 잘 구성해 놓고 기본적인 그 OLE, 오브젝트 링크 앤 엠베드 기능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은 오피스로 데이터를 내보내신 다음에 지속적인 연동도 가능하시고요. 프로젝트의 수많은 수치 관련 데이터들은 보고서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엑셀로 내보내서 보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엑셀로 내보내실 수 있는 맵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의 맵. 여러분들 혹시 비지오라는 제품을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각적인 다이어그램, 차트 이런 부분들이 강력한 도구이죠. MS 프로젝트의 WBS라든가 어떤 자원 투입량은 원클릭으로 비지오로 내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작업 분류 체계는 들여쓰기 내어쓰기 방식의 테이블 구조입니다만 비지오로 내보내게 되면은 시각적인 이게 조직도처럼 신경만 형식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겠죠. 참고로 MS 프로젝트는 비지오뿐만이 아니라 마인드맵이라든가 띵크와이즈와 같은 전문적인 마인드맵 소프트웨어로 WBS를 내보내주는 것도 지원합니다. 이 내보내는 형식은 기존 모범적인 스타일들이 몇 가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그 피벗 테이블이라든가 피벗 다이어그램에 대한 지식만 이해하신다면 엑셀이라든가 비지오로 내보낼 수 있는 그 템플릿을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그 양식으로 시각적 보고서 메뉴를 실행을 하시고 시각적 보고서 메뉴를 편집을 해서 어떤 맵을 구성을 하신 다음에 이 맵을 MS 프로젝트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원클릭으로 바로 앞서 보시던 그 화면과 같은 엑셀로 또는 비지오로 화면을 내보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이런 그 기능들은 대체로 원래 MS 프로젝트에 갖춰진 기능이 아닙니다. 제가 강사로서 만들어 보는 서식의 화면들이 되겠습니다. 그 MS 프로젝트를 잘 쓰시는 분들은 엑셀 없이 MS 프로젝트로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다. MS 프로젝트로 프로젝트의 범위, 일정, 자원 투입량, 비용, 기타 뭐 문서 등등 모든 정보들을 다 관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젝트 서식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이해하시고
이런 서식의 구성 요소를 하나의 템플릿 파일에 체계적으로 다 담아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능의 사용법은 매우 쉽습니다만은 방법론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법론. 예. 어떤 식으로 범위를 관리해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일정을 관리해야 되는가, 그 이론적인 내용들에 대한 이해도 정말 중요하고요. 프로젝트를 개별적으로 하나씩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묶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사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 실제 적용된 모범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자신감을 갖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고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서식을 활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멋지게 계획하고 실행하시고 통제하시고 그 멋진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MS 프로젝트 활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저희 그 카페를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MS 프로젝트 활용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 또는 교육 요청에 대해서는 강사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안내자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S 프로젝트 활용 포인트에 대해서 본 세미나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